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언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가 군 시절 휴가 과정에서 말도 안 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야당과 언론 등에 제보한 당시 당직병이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후 서울 소재의 한 대학원에서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당직사병 현모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현 씨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비대면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외면하고 내 편이면 좋은 놈, 네 편이면 나쁜 놈이란 식으로 몰고 가는 추 장관 측의 행태가 모욕적이라고 말하며 추 장관 모자에 대해서 매우 심한 인격적 모독감을 느끼고 있음을 털어놨습니다. 현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당시 당직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 추 장관 측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추 장관이 당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검언유착이다, 지라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검찰 조사나 언론에 협조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스스로 사자를 만든 추 장관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도 소설을 쓰시네라고 하시던데 자신의 입이 화를 부르는 상황이니 결국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현 씨는 그러면서 검찰에도 제가 문제의 사고가 생긴 날 당직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 장관 측은 제가 그날 당직병이 아니었다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토로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당직사병이었던 제가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집이다라고 하는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지역 대장교가 와서 미복귀 말고 휴가 처리로 보고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또 현 씨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는 현장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당 장교에게 별도로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였다고 회고했는데요. 이어서 현 씨는 6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19일간 휴가를 쓴 서 씨가 연속해서 또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한국군 지원반장이 각 중대 선임병장을 모아놓고 한 회의에서 공식 반려가 됐던 상황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서 씨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거나 주변에서 들어봤냐는 질문에는 단언컨대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당시 사병들 사이에서는 여당 당대표쯤 되면 지역대 대위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추 대표가 위에다 직접 전화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이 돌았었다고 했는데요. 현 씨는 당시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직속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서 씨에 대해 부대원들 앞에서 정치인의 아들이니까 잘해주라는 말도 했었다. 농담처럼 한 얘기였겠지만 미군들도 알 정도였으면 한국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많이 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씨의 무릎 상태에 대해선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자대 전입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군 생활에 별 지장은 없었던 것 같다고 봤고, 추 장관 측에 서 씨에 대한 통역병 차출,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간이 크거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당시 한국군 지원단장은 카투사들을 모아놓고 절대 청탁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직한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현 씨가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지가 느껴집니다. 이어서 현 씨는 평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서 씨 같은 사례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 없었다고 한다고 해서 소명이 끝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따졌는데요. 그 당시 서 씨가 받은 특혜를 보면서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병사가 어디 현 씨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당시 군 간부들조차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밝히면서 제가 특별한 정치 성향이 있진 않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공정이나 정의보다 어느 한쪽이 자기 편이냐면 따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민주당에 표를 주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제나마 저 사람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현 씨가 저런 썩어빠진 집단에 자신의 귀중한 표를 주는 일은 없기를 빌어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 씨는 자신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현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현 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서 씨 측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 전화 여부에 대해서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하면서 국회 증언 요청에 대해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요? 가야죠.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윤 의원도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현 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하며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부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한 현 씨의 신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민의힘 측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는지 서 씨는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9일 밝혔는데요.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 씨 측이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은 당시 당직병이자 해당 논란의 제보자인 현 씨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추미애 장관 모자와 현 씨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파멸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정황 증거들이 추 장관 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인사들조차 서서히 추 장관과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계속 무시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추 장관 모자의 앞날이 결코 밝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